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내 몸과 내가 사는 이 땅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안성 만세 고갯길에 있는 3.1운동 기념관과 정무공 오정방 고택 그리고 해주오시 선영을 배경으로 지역에 형성된 기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고유 기질과 특색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 사람들의 기질이 있듯이 전라도나 경상도에 가면 그 지역만의 보편적 기질이 있으며 심지어 마을과 마을에도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지방색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에 형성된 고유 기질에 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안성 3.1운동 기념관입니다. 눈 내린 다음 날인지라 사방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고 소나무에 소복 쌓여 있는 눈은 수줍어 살짝 내민 여인의 뽀얀 손등처럼 아름답습니다. 안성 3.1 만세운동은 평안북도 의주군,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3대 실력항쟁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을 실력항쟁지라고 하는 것은 농민, 상인, 학생 등이 태극기를 들고 당시 일제의 상징이었던 주제소 우편소를 파괴하고 점령하여 1919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틀간이지만 일본 놈들과 당당히 싸워 이겼던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당시 3.1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성 시민들은 일본 놈들과 맞서 싸웠을까요? 그것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의감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안성 시민의 타고난 기질과 함께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산천의 기운, 즉 풍수적 환경으로 인한 기질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각자의 기질이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개별적 기질이 있고 둘째는 풍수적 환경으로 형성된 보편적 기질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은 자취하더라도 지역마다 형성된 기질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200여 년 전 안성 지역의 3.1 만세운동처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서 배출한 오두인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오두인 선생과 안성 3.1 만세운동을 연관지어 설명하는 이유는 선생의 절개와 3.1운동 당시 실력항쟁을 했던 안성 시민의 결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기질보다는 안성시 양성면 일대 형성된 풍수적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두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덕봉서원을 배경으로 선생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 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낸 오두인 선생은 숙종의 불의에 죽기를 각오하고 상소를 올렸다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숙종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로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두인 선생이 주축이 되어 연명으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본처를 내쫓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고 직언을 한 셈입니다. 옳은 이야기는 귀에 거슬리는 법, 장희빈에게 마음을 뺏겨 사리분간 못하는 숙종에게 이런 상소를 올렸으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숙종이 선생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숙종은 66세인 늙고 병든 오두인 선생을 대역주인으로 몰아 모진 고문을 가하고 유배형을 내렸습니다. 대쪽 같은 선비정신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선생은 의주로 유배를 가던 도중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은 필부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자신의 목숨을 대의 명분과 바꿀 수 있는 절개는 무엇이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깝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현왕후를 내쫓든 말든 그저 숙종의 비위만 맞추면 선생의 목숨은 부지되고 남은 인생 호가호식을 했을 텐데 선생은 일신의 호사로움보다 선비의 절개를 우선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숙종의 불의에 저항했던 오두인 선생의 절개와 안성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안성 시민의 결기는 그 지역만의 풍수적 환경으로 형성된 보편적 기질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무공 오정방 고택과 오두인 선생의 묘수에 대해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선생의 묘소와 고택은 인기 우선으로 고정산에서 분기한 생기 한 가닥이 선생 묘소 방향으로 내려왔고 다른 한 가닥은 바리봉을 거쳐 정무공 오정방 고택에서 양택진열을 형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정무공 오정방 고택으로 1500년경에 해주오 씨가 이곳에 터를 잡고 지금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무공 오정방 선생은 무관으로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웠으며 오두인 선생에는 증조보입니다. 집안 내력을 보면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양아버지 오숙 선생을 위시하여 문과와 무과에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무공 오정방 고택인 퇴전당은 양택명당이지만 1650년에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오두인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전당이라는 당호는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오두인 선생의 묘수입니다. 고성산에서 내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수에서 진열을 생성하였고 혀를 맺고 빠져나가는 여기는 배꼽 방향으로 휘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 묘소로 인해 해주오시 정무공파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자리입니다. 묘역을 조성하기 전 이곳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이 능선으로 생기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대묘소는 청룡 방향에 조성하였습니다. 뚜렷하게 안산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룡이 푹 꺼진 느낌도 있으니 형기상으로 진열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형기는 진열처를 유추할 뿐이므로 진열을 찾고 적확한 점열을 위해서는 생기의 기적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의 묘소를 둘러보면서 그 옛날 누가 이 자리를 찾고 점열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숙종에게 모진고문을 당했던 선생이 이런 명당에 잠들어 계시니 이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두인 선생의 절개와 안성에서 3일 만세 운동 당시 안성 시민의 결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산천의 기운이 지역의 기질을 결정하고 그 기질이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두인 선생이 돌아가신 지 5년 후 선생의 절개와 진심을 한 숙종은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성 3일 만세 운동은 70년이 지나서 그날의 위대함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고 빛을 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절개와 결기를 지킨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